내가 왠지 저 사람만 만나면 평가받는 것 같아. 맨날 저 사람 나를 지적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고치고 싶은 거예요. 맞고 틀리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화는 공감과 연결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유독 이런 말투를 입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유독 왠지 저 사람은 다음에 안 만나고 싶어, 왠지 저 사람은 불편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일단 자기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오디오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기쁜 표정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말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하시되 담으셔야죠. 담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시간이 분배가 되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혼자 어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핑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으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또 듣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도 얘기하고 테이크 턴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덜 미움받고 더 환영받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말투를 입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말을 달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맞고 틀리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대화는 공감과 연결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는 왠지 내가 더 얘기하고 싶다가 되죠. 근데 내가 왠지 저 사람만 만나면 평가받는 것 같아, 맨날 저 사람 나를 지적해 라고 하면 여러분 자연히 조금씩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유독 호감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사실 잘 살펴보면 말을 잘 한다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의 포인트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언어적으로 잘 듣는 방법이 있고요. 언어적으로 잘 듣는 방법이 있어요. 비언어적으로 잘 듣는 방법은요. 일단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잘 끄덕이고 약간 몸이 앞으로 기울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해봐,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에게 호기심이 있네, 나를 정말 관심 있어 하네 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미소도 지으면서 괜찮아, 더 말해도 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핸드폰 보고 계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테이블에 있다면 핸드폰은 집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어적으로 여러분이 또 잘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는 추임새,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추임새를 적당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적절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랬던 거야? 그때도 그러면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나에게 정말 호기심이 있구나, 나를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해서 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뿌듯하고 이 사람과 뭔가 잘 통한 것 같아 라고 상대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청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듣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만 알고 계시고요. 상대는 전혀 모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경청에서의 포인트는 추임새도 좋고 수긍하는 말도 좋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어떤 대화에서 내일 가족여행으로 어디 가 라는 말이 만약에 나왔다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 미팅에서 그때 그 가족여행 어땠어? 그때 무슨 일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됐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까지를 다 기억하고 있네, 내가 그때 고민했던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 주네, 이 사람은 나를 그냥 그 순간에만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더 와닿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말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남을 한 이후에 짧게라도 기록을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기록에 남겨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향형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 내향형 이꼴 비호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향형이라고 해도 말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면 대화가 어떻게 물꼬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진지하게 답을 하고 질문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향형 중에서도 아예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 말을 걸었을 때 단답형으로 하고 끝나.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는 거고 내 생각도 그다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고 거부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내향형일지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생각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 분들이 유독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스몰 토크예요. 왜냐하면 왠지 남의 사생활을 묻는 것 같고 왠지 일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커트를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를 정말 잘하고 스몰 토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시발점, 첫 단추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 책에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스몰 토크에는 여러분 가벼운 관심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이 사적인 얘기, 연봉, 가족관계, 학력 이런 거를 물으시는데 그런 거 말고요.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면 요즘 날씨 정말 덥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아니면 최근에 본 영화, 방송 이런 게 있다면 최근에 그 영화 보셨어요? 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 근데 민감하지 않은 정치 얘기 좀 안 되고요. 사회의 갈등, 논쟁을 유발할 만한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볍게, 즐겁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이 스몰 토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견 차이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의 입장이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똑같이 그럼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험과 생각과 관점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죠. 동의하실 필요가 없고요.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로 풀어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 왜 그럴까?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날 공격해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합치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굳이 화나지 않아도 갈등하거나 반목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 가능하시고요. 결론점 도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는 게 나에게 덜 불이익이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공감은 해주실 수 있어요. 인정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아이디어, 상대방의 감정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인정은 하시되 그 다음은 뭐예요? 동의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이런 거 말고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구나. 서운했겠다. 아쉬웠겠다. 그 마음과 감정은 인정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굳이 동의하거나 옳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얼레벌레 끌려가면 안 됩니다. 보통 질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번 주말에 뭐 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금요일 오후에 시간 좀 돼? 약간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바로 답하지 말으세요. 제 책에도 제가 길게 소설을 했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버시는 게 핵심이에요. 짧게라도.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스케줄을 보고 1시간 후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스케줄을 좀 체크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당장 얘기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버시면서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죠. 할 수 있어 하고 싶어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충분히 고민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루 이틀 지나서 말하는 거 말고요. 반나절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버신 다음에 제가 다 체크해보고 일정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려울
그럴 것 같아요?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걸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던지,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가십거리가 들렸어. 이 얘기를 내가 전해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알게 된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게 된 정보가 굳이 여러분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나서서 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소스가 있다면 그 소스를 한번 알아보라고 정보만 주셔도 되지, 그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이야 라는 말을 전하시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인볼브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십을 전하는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나 내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의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책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자로서 담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인을 할 때 써드리는 멘트기도 한데요. 바로 완벽보다 연결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께서 내가 완벽하고 싶어서, 내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내가 거절당하기 싫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말 말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허술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내 얘기를 용기 내서 했을 때, 내 마음을 용기 내서 전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 명이 앞에 있다면 모든 100%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와 찐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완벽보다 연결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하기 하시고 일터에서 말하기 하시면 여러분답게 충분히 잘 좋은 말하기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응원드립니다.